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2025년 패키징 장비 시장 보고서 윤리서치계에 나와 있어서 패키징 장비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온 시장 보고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연락처와 제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하대가 75억 하이브리드 본딩 HBM 개발용 스택 장비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전자하고 인하대 제가 이제 진행하게 되어 있고요. 정확한 제목은 산업 수요 연계 HBM 고성능 반도체 초고집적 하이브리드 본딩 스택 장비 혁신 제품형 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지원금은 75억이고 40개월 이내에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현재 강의하고 있는 과목은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에서 칩넷 디자인 앤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칩넷과 이종 접합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작년부터 이제 첨단 패키징 강의 과목 중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EUV ASML 반도체 노광 장비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고, 세마이컨덕터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내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 계측에 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연구 분야는 초정밀 나노 단위 구동 시스템과 광학 시스템으로 하이브리드 본딩과 EUV에 관해서 연구 중이고요. 경량화 및 진동 방지 3D 프린팅 부품, 10마이크로급 정전기 차폐 및 디스플레이식 장비 개발, 피에조 일축 Z 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노 단위 정밀 제어 및 광학 시스템 개발은 하이브리드 본딩의 정밀도가 이제 시대의 변화를 타서 거의 전공정 장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이브리드 본드의 정밀도가 50에서 100나노미터 3시그마였는데 최근에는 25나노까지 가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ASML 트윈 스캔 정밀도는 1.6나노미터 3시그마 정도로 1나노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술적인 대책이 우리나라에도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EUV를 하게 된 배경은 간단합니다. 원래 하이브리드 본더를 계속 하다가 하이브리드 본더가 최근에 배시 자료를 보면 25나노미터의 3시그마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배시라는 회사가 네덜란드에 있는데 ASML이란 회사도 EUV를 하는데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 정밀도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본더가 지금 100나노미터 3시그마인데 향후 25나노가 갈 거고, ASML 트윈 스캔이 1.6나노의 3시그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으로 갈 거라고 생각되고, 어차피 상위 기술이 하위 기술로 내려오니까 네덜란드의 이점이 배시드 네덜란드에 있고, ASML이라는 EUV 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도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회사의 연관성을 보면 어차피 ASML의 기술이 결국 하이브리드 본도로 내려올 거라고 여겨지고, 실제 하이브리드 본도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ASML 기기의 장비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기존의 하이브리드 본딩까지는 공기 중에서 하니까 대기압에서 하니까 이제 에어베어링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에어베어링을 못 쓰는 진공에서 하는 ASML 장비 같은 경우는 진공에서 그냥 일반 빛의 굴절율이 공기 중에서 1나노미터 이상이 되니까 진공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진공으로 가게 되면 에어베어링을 못 쓰게 되니까 자기 베어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나노에서 피코나노미터 제어를 연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쓰이는 것이 ASML의 EUV인데 거기에 AMB 적용 연구를 하고 있고, EUV의 웨이퍼 스테이지가 결국은 자기 베어링을 사용하는 게 되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예전에는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가 주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이브리드 본드를 넘어서 하이브리드 본드 개발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전공정하고 후공정,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공정, 후공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MP의 CU 리세스나 이런 걸 측정하기엔 AFM PSI 복합 장비, IR을 PSI 방식으로 하는 장비, 그리고 그 후에 본딩 후에 측정하는 IR과 C3에 관한 연구, 그리고 기타 공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하대는 현재 그 전체 하이브리드 본딩 공정 CMP 리세스 측정, 파티클, 다이싱, 그리고 플라즈마 클리닝, 본더, IR 오버레이 측정, 어닐링, C3 본딩 후 측정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나오는 업체의 장비에 관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국내 개발을 위한 그 공동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계측의 경우도 그렇고 결국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전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하대 하이브리드 본더는 현재 본드 내부 설계는 왼쪽 위와 같이 설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개발 환경은 ISO3 클래스 1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설계는 웨이퍼 사이드하고 본더 사이드에 대한 장비의 설계를 진행 중에 있고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구현 및 테스트 장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본드 헤드, 광학계, 본드 헤드 설계 모듈을 모형을 3D 프린터로 찍어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본드에 대한 연구는 배시 장비가 현재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시 장비에 관해서 그 픽앤플레이스하고 광학계, 본드 헤드에 관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드 헤드는 100나노미터 3시그마 정밀도로 수행하고 있고요. 그 전체적인 설계는 끝나서 이제 제작을 위한 부품 소개하고 부품을 이제 조립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여기 나노 단위에서 측정해서 많은 개발을 해야 되는 피에조 밸브 디스펜싱 그리고 반도체 이 챔버를 4개에서 12개까지 올리는 연구, 3D 프린팅 부품을 이제 TC 본더에 적용하는 방안, 정전척에 적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장비를 개발한 건 EMI 실딩을 하기 위해서 애플 칩에 보면 EMI를 실딩해야 되는데 이걸 10마이크로 선포까지 할 수 있는 장비를 실제 개발해서 구동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에어로졸이 장착돼서 실제 구동하는 거고 정적인 차폐를 국내 업체와 진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패키징 시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외국에서는 이걸 백엔드 이퀴먼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장비를 이제 그 전공용 장비를 프론트엔드 이퀴먼트라고 하거나 뭐 웹 장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나온 요 리서치라는 반도체에 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업체에서 나온 거고 이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고 요거는 홍보용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걸 보시려면 요 리서치 그룹에서 사면 되는 거고요. 그 장비의 구성은 인터커넥트 툴 해서 본더 같은 거겠죠. 그리고 웨이퍼하고 다이 프리퍼레이션, 웨이퍼하고 다이를 준비하는 장비, 패키징 이퀴먼트,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그 검사 장비죠. 그래서 2025년에는 7빌리언이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그냥 알기 쉽게 얘기하면 7조 정도인데 그 요즘에 환율이 1,400원, 1,300원이니까 37이 20이라면 9조 정도 되는 시장이 되는 거죠. 2030년에는 그 39, 27하니까 11조 7천억 정도 되는 그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시장이 이제 인터커넥트 툴 본더 시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프하고 다이 프리퍼레이션 하는 시장, 그리고 패키지 이퀴먼트, 그리고 메트롤로지 앤 인스펙션 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2025년에서 30년까지 여기 리포트 보면은
연간 5.8%씩 성장하는 그런 시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엔드 이퀴먼트 시장에서 이제 크리티컬 이퀴먼트 프로바이더니까 강력하게 이제 시장에 이퀴먼트를 제공해주는 업체죠. 근데 그 중에서 요즘 가장 관심 많은 게 D2W 하이브리드 본딩이니까 CMP, 다이싱, 클리닝 앤 액티베이션, 그리고 얼라이먼트, 그리고 D2W 본딩, 포스트 본드 인스펙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CMP 시장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이바라, KC텍, 그리고 WAT싱이 화싱이 중국업체 같습니다. 그리고 CMP 머티리얼은 쇼와 덴고, 듀뽕, 푸지필름, 인테그리스라는 데서 이제 납품을 하고, 다이싱 장비는 미케니컬한 거는 디스코하고 어크리텍, 그리고 레이저는 ASMPT하고 디스코, 플라즈마는 많이 있네요. SPTS, 그 다음에 파나소닉, 램리서치, 그 다음에 나우브란가요? 그리고 AMEC, 플라즈마 썸, 디스코 이런 게 이제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클리닝 앤 액티베이션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EVG, 다이본더에서는 온토 STT, 서펙스, 스크린, 나우라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라이먼트하고 D2W 본딩 하는 데는 배시, 한미, 한화, ASMPT, 세트, 공략업체 CMS, 시바우라가 있고, W2W 본딩은 그 퍼머넌트하고 템퍼러리 본딩인데 이제 EVG하고 텔하고 소스 마이크로텍이 있는 거로 보여지고, 포스트 본드 인스펙션 하는 거는 어플라이드, KLA, EVG, 유나이티, 그리고 C3이라고 해서 하는 건 PV의 텔플라하고 노드슨 이런 곳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본딩이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엔드 이퀴먼트 인더스트리에서 다이본딩 로드맵 보시면 플럭스 베이스드 TCB 본더 요즘 가장 많이 HBM에서 많이 쓰이는 거죠. 그런데 플럭스리스 TCB 본더, 그리고 구리구리 다이렉트 볼트는 구리구리 다이렉트 본드죠. 이거 TCB 본더 장비 갖고 그대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본더로 갈 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테이블 오브 콘텐츠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백엔드 이퀴먼트 테크놀로지 트렌드에서 다이싱 이퀴먼트하고 웨이퍼 시닝 이퀴먼트, 다이 어태치 이퀴먼트에서 다이 본더, 플립칩 본더, 서머 컴프레션 본딩,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주로 얘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보고서를 볼 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은 이런 정도의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